안녕하세요, 이지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. 리플 코인 현재 고가 3,145원, 저가 3,089원, 현재가는 3,106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. 리플 코인 제가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3,000원대 구간을 올라선 모습입니다. 지금 상승력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2차 상승 구간을 가져가 줘야지만 앞으로 확실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. 리플코인 당연히 개별적인 이벤트와 함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제서야 확실하게 이 3,000원대 라인에 안착한 모습인데요. 이 V자 반등력을 통해서 올려놓았습니다.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? 아니죠. 3,000원을 이제야 다시 진입한 부분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. 3,000원대는 3월달 내내 3,000원, 3,250원, 또 3,500원 이 박스권 내에 이제는 하단 구간을 터치하고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.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매수, 또 어떠한 매도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가?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이제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현재 이 시점에 우리는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. 이렇게나 변동성이 많고 혼란스러운 시장의 모습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매도와 매수 또 대응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비중 관리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 만들었거든요. 하지만 아무리 최신 소식과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전달해 드려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정보방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아무 구간에서나 함부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직 시장이 안정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기준 없이 매수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어느 구간에서 또 비중은 어느 정도로 진입해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지 잡아드릴게요. 또한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권이신 분들도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.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. 들어오셔서 매수, 매도,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. 100%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.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.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이 리플코인 어제 날짜 6%를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상승력에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들죠. 이렇게 상승력을 가지게 된 이유로는 우선은 트럼프 전자기기 관세를 면제했는데요.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일제히 랠리를 보여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 전자기기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기술주들을 상승하게 만들었고 이 부분에서 코인 시장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죠. 왜냐하면 이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고 이 물가를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거겠죠.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금리가 고금리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굴까요? 기업이고 또 기관이죠. 고래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들이 투자했던 주식시장 또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. 그들의 본체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투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중에 리플은 6%나 상승하는 모습을 가져왔죠. 하지만 이 XRP 리플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이벤트도 따로 적용되고 있죠. 이 XRP 리플의 하루 거래액이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. SEC와의 합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죠.
이 거래액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온다. 이건 어떤 걸 말할까요?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이 SEC와의 합의는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 부분은 함께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점을 찾았고 이 법적 리스크가 아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공식적으로는 4월 16일 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리플이 벌금을 내야 되는 부분은 변동이 없죠. 근데 이 리플이 SEC와의 벌금 일부 XRP로 납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이 XRP로 납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 미 재무부는 XRP와 비트코인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지난 3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. 미국 재무부는 왜 이 두 가지 코인의 특히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을까요?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.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?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해 놓겠다. 이 불법으로 걷어들였던 이 비트코인들은 우리가 계속 비축하면서 전략적 자산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게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죠. 근데 이 SEC와의 벌금 부분을 이제는 XRP로 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 또 미국 재무부에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리플 또한 현물로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. 비트코인도 리플도 같이 비축하면서 전략적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.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SEC와 XRP의 공식적인 법적 리스크 해소입니다.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첫 번째 리플 같은 경우는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CBDC 리플이고요.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.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.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자산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가 이제 SEC와 법적 리스크가 해결되고 나면 IPO, 주식시장의 상장, 또 ETF,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조만간에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. 이러한 부분들이 이 XRP가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.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수만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 상승 재료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건 이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. 글로벌 9대 은행 XRP를 대량 매입 시 최다 $50를 전망하고 이 글로벌 9대 은행이 XRP를 대량 매입 시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뉴스입니다. 이 뉴스가 나왔던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스위프트입니다.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하죠. 바로 국제무역 거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한마디로 우리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꾸려면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달러에서 엔화로 바꾸고 이런 작업이 이 스위프트의 송금 서비스죠.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XRP로 대체한다든가 XRP와 협업해서 진행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. 글로벌 9대 은행이 스위프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리플도 의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.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XRP를 일본에 있는 XRP로 보내고 이 다이렉트로 이걸 보낸다면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게 들고 소요되는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드는 비용과 또 드는 시간이 절약된다. 당연히 XRP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죠. 그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$50가 무슨 말이냐? 아직 $3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이 $50는 당연히 목표가입니다. 근데 이 목표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목표가가 왜 설정되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서 말한 이 공급 쇼크는 품절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 XRP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이게 2월 13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. 리플은 미 연준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. XRP 유동성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. 이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10,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이 패드나우와 XRP 리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요? 자, 보시면 이 패드나우의 37개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 27개 기업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 패드나우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이미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이 바로 XRP 코인이다라는 말이죠. 확실한 금융시장에 해당하는 매체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XRP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.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. 이거 주봉의 모습이거든요. 4년 동안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SEC였어요. SEC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. 이 증권위원회에서 리플한테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같이 비교되었던 게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이 리플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11월 달 들어오면서 상승력을 높이면서 올라왔고 재차 조정 구간, 재차 반등력을 지금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SEC 위원장은 잘라냈고 이제부터 친암호화폐 정책적 방향성을 움직일 것이다.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.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의 공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.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치가 올라갔던 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1억 돌파했을 때만큼 이더리움이 500만 돌파했을 때만큼 이 상승폭만큼만 올라간 거지 이 XRP의 모멘텀에 대해서 올라간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제부터 이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우리는 이 관세 때문에 조정 구간을 받았던 이 시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 구조도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.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직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오지 않았는데요. 이 진정한 불장이 왔을 때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.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. 들어오셔서 매수, 매도,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.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.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,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100%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.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.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.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장의 규모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죠. 이 부분에 맞춰서 리플 코인 또한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이제는 상위권 랭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,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데요. 말 그대로 커스터디 사업이란 이 수탁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.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. 그리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수탁 사업,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. 리플레저에서 35만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상위권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RWA 실물연계 자산과 연동되면서 또 하나 이 부분 자체가 커스터디 사업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이 커스터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리플 커스터디는 주식, 채권, 또 부동산,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가상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.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합니다. 이 커스터디만 봐도 리플이 왜 $10를 넘을 수 있는
그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. 이 XRP 코인 물론 굉장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어도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갖고 오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내려올 때의 이유가 관세 때문이었고, 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찾고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반등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, 관세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수가는 이 5,0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. 다만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래들은 그들의 비중을 추구하는 좋은 기회를 잡았고, 개인들은 공포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됐지만,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우리가 재차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면서 고점 대비 40%나 마이너스가 된 현재 이 시점은 안정적인 바닥을 딛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단계로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